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달라질 중국, 달라진 중국. 네. 절찬리에 아직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절찬리에 역시 판매되고 있는 네. 후드티. 네. 샀는데 왜 크기가 너무 크다. 아니 2%가 입을 때는 멋있어 보였는데 왜 내가 입으면 이상하냐? 교환해 달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뭐 하나 깜빡 잊으셔서 그런데 이 특강을 듣고 이걸 입으시잖아요. 마음에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깜짝 놀랄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예, 어혜진 소장님. 어혜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 어혜진 소장님한테 하루 종일은 아니지. 언더스탠딩 2부를 그냥 꽉 채워달라. 네. 제가 2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어혜진 소장이 거부하셨습니다. 이게 하필 이번 주에 해달라고 하셔서 예. 1시간 15분 내내 어혜진 특집으로 그래 하자. 시간 짧다고 하도 혼나가지고 네가 어혜진은 무시하냐? 그래서 그래서 두 분께서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네. 근데 제가 하필 또 워킹맘이다 보니까 오늘만 또 이렇게 제 시간에 올 수 없어가지고 걷는 어머니, 네. 걷는 어머니 워킹맘. 맞습니다. 워킹맘.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특집으로. 어제도 잠 못 자고 왔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같은 옷 아닙니다. 어 소장님이 입으신 옷과 제 옷은 참 다르네요. 색깔도 좀 다르고요. 네. 저는 제가 뚱뚱해서가 아니라 안에 기모가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기모가 저도 들어있고요. 기모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티셔츠도 입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좀 네. 다른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글로벌 뉴스. 해보죠. 글로벌 뉴스. 다르죠? 자, 서로 다른 같은 옷, 다른 느낌. 예. 네. 오늘은 뭔가 인구 얘기네요. 네, 오늘은 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해요. 퀴즈. 네, 어제가 무슨 날이었을까요? 혹시 네? 어제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11월 15일.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퀴즈를 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트라이를 해봐야지. 11월 15일? 이러시면은 15일이요? 생일 어제 생일? 아니지. 11월 15일. 모르겠습니다. 네, 동지. 우리 이제 글로벌로 12월이지, 생각을 그거. 해보자고요. 글로벌로. 예. 인구와 관련된 겁니까? 인구 맞습니다. 주제니까? 네. 인구의 날. 세계 인구의 날. 어떻습니까? 가깝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되는 날. 어제가요? 네, 어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게 이해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 예. 자기네 나라가 중국보다 많은지 적은지 예. 모른답니다. 인구 조사하다 보면 막 그래요. 헷갈릴 만큼. 지금 그런데 중국도 얼마나 그런데 인구가 어떻게 불명확한데요. 80억을 어제 됐는지 그저께 그래. 됐는지 이미 됐는지 내년에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습니다. 예. 맞는데 이렇게 똑 떨어지는 숫자는 아닌데 예. 인구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대체로 이날쯤 되면 예. 80억 명이 됐을 됐을 거다라고 것이다. 예상을 한 날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예. 어제를 80억 명이 됐다. 네. 이렇게 해서 유엔에서 보도 자료가 쫙 나왔죠. 음. 예. 그래서 요 기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예. 요거는 이코노미스트에서 정답 맞추신 분들 많으시네요.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건데 우리 사실 80억 명 돌파했다. 이거는 국내에도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UN 보도 자료만 받아 쓴 게 아니고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썼길래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 세계 인구 80억이라는 숫자를 두고 인구 과잉에 대한 걱정이 있고 인구가 감소한다 이런 걱정이 많은데 이거 둘 다 과장된 거다. 지금이 골디락스 그 순간인 것 같다. 골디락스 뭔지 아시죠? 네. 아주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정답. 예. 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압니다 그건. 예. 네, 그 골디락스가 그 소녀 이름이잖아요. 예. 그래서 곰 3마리가 한 집에 없을 때 네. 이게 가가지고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수프 스프를 먹고 마셨다. 네. 훔쳐 딱 먹었다. 적당한 침대에 누워서 자면서 이렇게 나온 얘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 상황에 대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예.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그림을 네. 보시면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인데 아, 여기 이 붉은색, 요 아시아가 제일 많아요. 와. 가운데가 요게 이제 좀 인디아네요. 곧 바뀌죠. 인도가 더 많아지죠. 이제. 음. 예.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아, 그다음에- 주황색이 아프리카예요? 예, 아프리카.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그 사우스 북미. 아메리카, 예. 오세아니아 뭐 이렇게 되죠. 음.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인구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크게 두 편으로 나뉜대요. 하나는 인구 너무 많아서 포화 상태야. 야, 이러다가 조만간에 대규모 기근이 오겠다. 식량 부족하겠다. 네.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동일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양의 성장률보다 한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소비하는 곡물량 증가가 더 빠르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곡물보다 축산물, 뭐 고기, 우유 이런 거 더 많이 먹잖아요. 예.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환경에 또 재앙이 올 거야. 또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에서는 무슨 소리야. 저출산 때문에 인구 줄 거야.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구 온난화보다 문명에 더 큰 위험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아. 근데 지금 아까 보여드린 기사는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를 쭉 보면 이런 서로 모순되는 걱정들이 그렇게 정확한 거 아니다.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얘기하는 걱정들이 아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면 이 표를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시라고 인구 감소, 즉 인구 그 붕괴의 증거가 많지 않다는 주장인데 점점 이게 좀 상승세가 좀 둔화되기는 했지만 예. 아직까지 크게 큰 폭으로 줄어드는 기미는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예. 과거에 60억에서 70억으로 증가하는데 그 1998년부터 2010년까지 한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80억까지 증가하는 데는 또 12년이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계속 늘었어요, 인구는. 근데 현재 추세로 보면 세계 인구가 2037년쯤 되면 줄어들 거다. 90억 명. 아니지. 90억 명이 되고 2080년에서 100년쯤 되면 100억 명, 104억 명에 이를 것이다. 전체 인구 줄지 않는다. 저 때부터 조금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약간 아니에요. 그런 기미가 보이는데 이게 이 정점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과잉에 대한 걱정도 사실 지금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다. 80억에서 100억 되는 것까지는 가야 된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어디 사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어디 지역에 살면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어느 지역에 살면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고. 근데 저 그래프 보니까 예. 인구가 늘어나는 게 더 빨라지는 게 아니라 예. 조금 더 속도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곧 정점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요즘. 네. 음. 1963년에 총 인구가 2.3%가 증가했는데 네. 올해는 1950년대 이후에 가장 낮은 0.8%만 늘었다는 거예요. 인구 쭉쭉쭉 증가율이. 늘는 게 아니라 음. 조금씩. 근데 아니 이거 방금 인구 꾸준히 증가한다며. 근데 어떻게 성장이 떨어져?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이거는 주식처럼 모멘텀이 없어서예요. 음. 그러니까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비교적 빠른 인구 증가세를 보였었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가임기에 접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성인 수가 1987년에 22억 명이었대요. 네. 그런데 지금은 36억 명. 훨씬 많죠. 예. 네. 엄마들은 그런데 많아졌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죠. 음. 그래서 여성 한 명이 평생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하는 게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데 예. 1990년에 3.3명에서 현재 2.3명으로 떨어졌어요. 2.3.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네. 거죠. 근데 인구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유지가 되려면 한 2.1만 넘으면 된대요. 아니 그렇죠. 두 명이서 결혼해서
2명 이상 약간 이상은 나아야 네. 중간에 죽기도 하니까. 유지가 네. 되죠. 근데 지금 2.3명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괜찮은 수준이다. 뭐 앞으로 더 조금 떨어질 수는 늘긴 있지만 늘지만 별로 안 늘고 있는 네, 상태다. 괜찮은 수준이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근데 이코노미스트가 여기에서 조금 더 볼만한 내용들 뭘 적었냐면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다. 우리 이 통계에서 주목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으로 지역적 편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거다. 인구가. 네. 아. 올해부터 2050년 사이에 예상되는 세계 인구 증가의 절반은 8개 국가에서 나온대요. 아, 8개 국가에서만 나온다. 네. 8개 국가가 앞으로 30년간 세계 인구 증가의 반을 담당한다. 그렇죠. 그게 어딥니까? 그런데 그중 5개 나라가 아프리카래요. 아.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프리카가 세계의 공장이 되고 있군요. 네. 네. 이 아프리카 팩토리. 현재 인구인데 여기에서 뭐 콩고, 이집트,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에서 증가를 할 거래요. 근데 아프리카 인구가 요즘에요 얼마나 빨리 늘고 있냐면 1980년에는 유럽 인구하고 북미 인구하고 합친 규모의 3분의 1이 아프리카 인구였어요. 예. 근데 지금은 유럽 인구하고 북미 인구하고 합친 인구보다 더 많아졌어요. 와. 굉장히 빠르죠. 그게 3분의 1이 언제였다고요? 80년대? 1980년에. 아하. 그러니까 세계 인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아프리카 인구가 갑자기 늘고 있어서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 예. 또 두 번째 주목할 점은 아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인도가 중국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아프리카는 인구 증가를 주도할 거라는 거 알았어요. 예. 근데 인도와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미국, 뭐 유럽, 중국 사람들보다 환경을 훨씬 덜 오염시킬 거다. 왜요? 그건 왜요? 유엔에 따르면요, 이 가난하고 좀 중산층이 낮은 적은 국가들은 세계 이산화탄소 전체 배출량의 7분의 1만 차지한대요. 아, 그렇죠. 자동차 안 타고 음. 소고기 덜 먹고. 네. 그래서 향후 10년간은 인구 증가의 90%가 오염도가 낮은 이런 국가들에서 발생할 거다. 하니까 오염도는 생각보다는 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진 않을 거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겠네. 그리고 또 세 번째 특징은 고령화. 예. 뭐 노인들 부양한 젊은이들 숫자 없는 건 우리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예.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게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생산성이 향상, 그러니까 뭐 우리 생산성 지수 그때 보기도 했잖아요. 예. 해내는 일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근데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면 이 고령화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잘 사는 국가 한 61개를 뽑았을 때 그 61개 국가에서 지금부터 2050년 사이에 인구가 1% 이상 감소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2100년이 되면 그때 독일의 인구가 1950년대하고 똑같은 인구가 된대요. 점점 줄어들어서. 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음. 하면서 인구 80억 얘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국내 뉴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네. 기사였던 모양이죠. 그런 기사를. 근데 인구는 특별한 큰 문제는 아니다. 네. 지금이 그러니까 늘어나도 음. 약간 그런 개발도상국에서 늘어나니까 뭐 환경 문제가 심각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 환경은 선진국 국민들이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통계 보니까 그 후진국 국민들이 이제 그로 인해서 내뿜는 온실가스의 양과 네. 선진국 국민들을 보면 선진국이 7배나 더 많다고. 당연하겠죠. 집도 크고 차도 많고. 후진국이야 뭐 합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나무 떼느라고 이거 저 연기 많이 나잖아. 그거 가지고는 저 미국 얘기 하나만 해도 됩니까? 네. 아니 미국에서 제가 제일 놀랐던 게 슈퍼 가잖아요. 그러면 물건 담아주잖아요. 뭐 비닐로 한 장에 이렇게 담아주면 될 거야. 진짜 물건 하나 담는데 비닐 맞아요. 한 3-4개씩 써요. 막 착착착착 써서 정말 집에 슈퍼를 한번 갔다 오면 비닐 봉지가 얼마나 많이 쓰는지 맞아. 진짜 깜짝 놀랍니다 정말. 그래서 옆에서 아니 그만 쓰세요 막 할 정도로 처음에 갔을 때 근데 그게 얇은 썩는 비닐이잖아요. 얇은 비닐이긴 우리나라 하지만 비닐은 어. 잘 안 썩는 두꺼운 거고. 네. 뭐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팔짱 깜짝 끼셨어요. 놀라요. 죄송합니다. 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예. 환경에도 걱정이 없다. 네. 왜냐하면 환경 오염의 주범인 선진국 국민들의 인구가 늘어나면 걱정인데 네. 다행히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주로 늘어나니까 선진국 국민들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 문제를 여러 가지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선진국 인구가 빠르게 줄면 돼요. 빠르게 줄면 선진국의 되죠. 저출산 예. 내지는 선진국의 뭐 평균 수명이 좀 빨리 안 늘어서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가 해결됩니다. 선진국은 절대 그런 솔루션을 생각 안 하고 우리 중국한테 줄이라고 전기차 타자 뭐 이런 얘기는 우리한테도 줄이라고 그러고 음. 그렇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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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잘못했네. 예. 예. 다음 네. 소식. 예. 네, 다음 소식은 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블룸버그 사설 어피니언 그 칸에 나왔던 기사인데 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인도는 누구 편? 이런 If China 기사입니다. invaded Taiwan, 아. 네. 인도는 누구 편? 뭐 할 거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 사실 중국과 인도가 중국과 분쟁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서 네.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거의 뭐 기사의 골자이긴 한데요.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칼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좀 생각해볼 주제라서 뭐 결론만 놓고 보면 인도 참 난감할 거야라는 얘기긴 한데 전쟁은 중국과 대만이 하는데 또는 뭐 중국과 미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주변국이 누구 편을 드는 게 중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지도, 요 동네 지도를 한번 알면 좋아요. 오, 예. 네, 일단 중국은 전쟁이 나면 본토에서 전투기가 뜨겠죠. 네. 타이완으로. 뜨겠죠. 네. 미국은 어디서 뜨겠어요? 필리핀이나 한국에서 떠야 됩니다. 한국, 일본. 그나마 가까운 게 한국, 일본, 예. 필리핀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필리핀과 한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네. 미국도 하와이에서 날아와야 돼요. 네. 아, 근데 뭐 호주도 미국 전투기가 날아올 텐데 만약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 상공을 통과하는 거를 못하게 하면 또 돌아가야 돼요. 예. 그렇죠. 호주에서 인도네시아 상공을 안 거치고 대만 가기가 갈 수가 쉽지 쉽지가 않네. 않네. 네. 그래서 주변국이 누구 편이냐 이게 좀 중요하다. 아. 근데 다행히 뭐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팽창을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국에 좀 협조적일 텐데 그렇다고 또 중국이랑 대놓고 적대적이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감하겠죠. 예. 근데 이런 상황이 인도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거야라는 게 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인도도 좀 난감할 거다. 네. 인도는 중국 편에 가까울까요? 미국 편에 가까울까요? 중국하고 엄청 싸우잖아요. 그 국경에서. 맞아요. 그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예. 이 최근에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었는데 화면 보실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좀 이렇게 어설프게 그려오긴 했는데 네. 최근에 여기에서 작년쯤인가 분쟁이 있었어요. 라다크 갈완 계곡이라는 데인데 그냥 네. 아무것도 없는 협곡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중국군이 4명이 사망하고 인도군이 20명이 사망하는. 아니 그러니까 뭐 군인들끼리 강목으로 그래요. 싸우고 그러니까 뭐 못이 있는 강목으로 싸웠다든가 뭐 어마무시하던데요. 여기 이런 곳도 지금 빨간색 표시한 곳도 분쟁 지역이긴 합니다. 예. 예. 근데 여기에서 이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인도가 중국과 좀 멀어지고 미국과 좀 슬슬 가까워지는 분위기가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인도가 미국이랑 가깝냐? 그렇지도 않아요.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도가 러시아 편 좀 들어주면서 자원과 무기 좀 수입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 편이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워요. 그때 인도는 인도 편이라고 얘기했었죠. 인도는 인도 편. 맞아요. 근데 다만 중국과 대만이 좀 충돌을 하면 예. 미국의 마음은 인도가 좀 중국으로 들어가는 유조선을 인도 앞바다에서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중국의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조금 더 바란다면 그 아까 보신 지도에서 뭐 히말라야 근처에 국경들 있죠. 예, 분쟁 저 지역에. 빨갛게 표시해 주신 네네네. 저 부분. 예. 여기서 인도가 중국을 공격해주면 참 좋겠다. 중국이 그냥 바람이다. 군사력이 분산되니까 그쵸. 군사력이 양쪽으로 인도가 나뉘니까.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해줘요? 누구 좋으라고 할 리가 뭐 없죠. 받고 해줘야지. 그쵸.
왜 굳이 미국 싸움에 인도가 끼어들어가지고 미국에 좋은 일을 하겠어요. 근데 단지 미국의 바람이지 뭐 인도가 굳이 그렇게 대립할 이유는 없어 보이죠. 근데 그래도 적어도 기사에서는 10년 전보다는 인도가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진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인도가 미국 편을 드는 것도 가능성이 뭐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게 인도의 지원을 바라는 미국의 생각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팩트에 근간하다기보다 오피니언 기사여서 네. 우리가 한 번쯤 인도 가까이에 있는 인도 입장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인도는 결국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대놓고 미국 편 미국 들기도 편 어렵다. 네. 인도는 인도 편이라니까. 인도는 인도 편.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아니, 제 그- 편입니다. 뭐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누구 편은 아무도 안 듭니다. 2%가 이길 것 같으면 2% 편. 그 유머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아니 실제로 유머가 한 말, 아니라. 아니 한 말이잖아요. 안 인도의 기자님이 총리가 이길 것 같아요. 이프로님이 이길 것 같아요. 너 누구 편 들 거야, 얼진? 이러면 저는 그냥 제 편입니다.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 못하셨어. 이해 못하셨어. 예. 예,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기사 화면 요거는 미국이 과연 중국 없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특집 기사예요. 미국은 지금 전체 발전 중에 4% 정도가 태양광 발전이거든요. 예. 근데 목표가 있어요. 2035년까지 이 태양광 발전을 37%까지 늘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야 와. 그 미국이 친환경 목표 세운 거를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이 태양광 설비의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보면 이 태양광 패널 원료인 그 폴리실리콘을 가공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서부 신장 지역에 석탄이 굉장히 흔하죠. 막 길에 노출된 노천 탄광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석탄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쓰면 전 세계 어디보다 싼 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싸다. 네,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그러다 와. 보니까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예. 거의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압도적이죠. 뭐 중국산이네. 네. 야. 노란색이 미국의 시장 점유율인데 예. 나머지 색깔이 좀 흐려서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점점 다른 줄어들고 있군요. 미국은. 네. 야 압도적이네요 중국의 경쟁력이. 저러니 미국이 중국이랑 거래 안 하면 태양광 태양광이. 발전을 뭘로 어떻게 할 거냐. 네. 네. 합리적인 질문인데. 근데 어떻게 한답니까? 그래서 진짜. 그런데 미국은 좀 이런 상황을 어쨌든 피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해서 태양광 설비의 그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좀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또 미국에서 제조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좀 세금 혜택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나솔루션 같은 그런 기업들, 태양광 설비 회사들도 미국에 좀 공장을 세우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기 그럼 비쌀 시작했죠. 텐데. 그러게요. 비싸기는 한데 사실 네. 미국 태양광 업체들도 종전에는 중국에서 뭐 설비라든지 뭐 패널 같은 장치 사다 썼는데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어서 조금 아예 미국으로 공급지나 생산지 바꾸던지 뭐 이런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하던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세금 혜택을 주니까 근데 중국산 제품이 여전히 싸기는 해도 그래도 리스크가 줄죠. 언제 폐쇄될지 모르니까. 조금 비싸도 네. 비싸더라도 이제 미국산으로 바뀌려고 하는 게 미국의 분위기다. 다양한 곳에서 사다 쓰자. 중국도 언제 저 봉쇄해가지고 막힐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좀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조달을 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의 태양광 패널 의존하는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난 게 이거는 이 약간 이해가 기사의 안 가요. 요지. 이건 예를 들면 다른 것들은 다 안보와 관련된 거다.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이걸 하면 아무리 우리가 싼 걸 받는 게 중요하지만 야 이거 의존하면 진짜 큰일이야. 뭐 그런데 태양광도 무슨 안보의 논리가 있을까요? 중국산이면 안 되고 꼭 미국산으로 해야 되고. 태양광. 예, 또 그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예. 이제 뭐든지 중요한 건
가까이에서 중국의 영향이 없는 곳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중국이 그걸 무기화할 수 있지 않겠냐. 있으니까. 그럴 때 갑자기 뭐 만들려고 하니까 아주 난리더라 아주. 못 만드는 건 아닌데 그러니 중요한 것들 특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대만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만들고 있으면 그냥 중국 거 사다 써도 되는데 네. 온리 차이나에서만 나오는 거는 좀 그렇다 그렇다. 이거. 그런 거 아닐까. 맞죠. 중국은 원자재가 많으니까 언제라도 그걸 맞대잖아요. 무기화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되게 다양하게 준비를 네, 해와봤어요. 오늘 그러네요, 네. 진짜. 예. 외신 종합 선물 세트 뭐 네. 이렇게 했는데 이번 뉴스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분은 호세프 보렐 EU의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코소보 아시죠? 코소보와 세르비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최근 10년간 가장 위험한 수위에 도달을 했다. 두 나라의 그 신경전 갈등이 둘 다 좀 유연성 있게 행동하는 거 좀 보여달라라고 말했다라는 그냥 기사입니다. 이 예. 기사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기사예요. 두 나라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매우 사이가 안 좋아서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이 지도를 왜요?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가 코소보, 여기가 세르비아인데 네. 이 전체 지도로 보면 이탈리아 근처에 있거든요. 그리스 위에 있고 예. 알바니아도 옆에 있고. 근데 이 보라색 부분이요. 코소보 그 감싸듯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코소보 안에 여기 다 코소보 땅입니다. 이 보라색도. 네. 근데 이 세르비아인들이 다수 모여 사는 거점들이에요. 이 보라색들이. 코소보 땅이긴 하지만 저기는 사실상 세르비아 자치구처럼 자치 많은 사람들이 지역이에요. 자치 지역이에요. 네네. 아. 코소보 정부 관할 하에 있는데 세르비아인들이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자치 지역인데 7월 말쯤에 코소보가 자국 내에 그 세르비아 차량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몰고 다니는 차량 같이. 예. 그 차량 번호판을 코소보 번호판으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내놔요. 이때 보라색에 사는 세르비아인들이 뭐라고? 우리는 세르비아야. 야, 너네 중세 시대 때만 해도 이 세르비아 왕국 안에 들어있던 놈들이 나라도 아닌 놈들이 지금 우리 억압하는 거야? 역사와 주권을 은근슬쩍 뺏으려고 이러면서 반발을 막 해요. 예. 그 세르비아 정부도 잘한다. 막 지지를 해줘요. 예. 안 기자님이 쳐다보는 시선이. 왜요? 와, 선생님 같아. 재밌네요.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르비아계 그 소수민족이 사는 그 보라색 지역하고 예. 코소보 사람들이 사는 그 경계 지역 있죠. 그 경계에서 이 트럭이나 차량들로 막 도로를 막 나흘간 폐쇄하기도 해요. 이 사진처럼. 저건 누가 저렇게 막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세르비아 소수민족들이 아예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자동차 등록하는 그 기관, 뭐 그런 건물도 예. 뭐 공격하고 예. 코소보 경찰들도 공격하고 뭐 그랬었어요. 음. 그러니까 갈등이 너무 커지니까 아예 유럽 연합이 나서서 코소보 정부한테 좀 미뤄, 좀 한 달만 좀 유예해보자. 그래서 한 달 연기한 다음에 이번 달 초부터 또 다시 시작이 됐어요. 예.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초부터 21일까지 유예 기간 거친 다음에 안 바꾼 사람은 15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1만 원 정도 예.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강행은 하는 거네요. 네, 근데 번호판을 어떤 식으로 바꾼다는 거냐면 이 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까? 보실게요. 이게 원래 그 세르비아 자동차 번호판이에요. 여기 세르비아 국가 이름, 그다음 여기 국기,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지역 코드 같아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세르비아에서 발급된 번호판이에요. 예. 이거는 코소보, 코소보? 예, 뭐 리퍼블릭 오브 코소보, 코소보. 예, 코소보 공화국, 그다음 국기 이렇게 있어요.
이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코소보 땅이라면서요. 어쨌든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세르비아 국기를 달고 세르비아 번호판을 하는 건 좀 이상한 거. 뭐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몰라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만. 일단 뭐 역사적인 배경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예. 세르비아 사람들은 일단 코소보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아, 네. 네.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막 반발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세르비아인들의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기사 화면 잠깐 보실까요? 이거 보시면 아까 보라색 지역에서 일하는 뭐 세르비아계 경찰관, 뭐 공직자, 뭐 정치인, 다 이 사직서를 줄줄이 옷 벗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만두겠다고. 이 경찰관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만두는 이유는 내 손으로 내 민족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와, 그 정도로. 그래서 600명 정도가 사표를 내요. 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 기사를 보시면 이 기사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만둬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정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와. 그래서 다음 달 18일에 시장도 비어 있어요. 그 시장이 비어서 다음 달 18일에 조기 시장 선거를 시행한다. 예. 4개 지역 시장 공백은 누가 채우게 될까라는 뭐 그런 기사 내용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아니 자동차 번호판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둘이 갈등을 겪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 그들만의 사연이 있어요. 아픈 네. 사연이. 코소보 사태 혹시 기억하세요? 네. 코소보 사태? 기억하세요? 예. 코소보 사태 전후로 그 앙금이 국민들 특히 코소보 사람들 가슴속에 콕 박혀가지고 완전히 앙숙이 됐어요.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막 약간 그런. 그러니까 코소보가 옛날에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자치주 중 하나였는데 네. 1990년도에 그 유고 연방이 해체가 됩니다. 그때 조금 지나서 코소보도 한 98년쯤에 우리도 독립하겠다. 독립 선언을 하는데 코소보 인구의 한 90% 정도는 그 밑에 있는 이슬람교를 믿는 알바니아계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한 10% 정도만 세르비아계거든요. 예. 근데 그 세르비아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수백 년 전에 그 세르비아 왕국의 중심지였어요, 코소보가. 그래서 거기에 뭐 세르비아 민족의 유적지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세르비아인들에게는 코소보가 네. 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예. 근데 하필 당시 그 유고 연방의 대통령이 세르비아인,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을. 밀로세비치라고. 예. 이 사람이 코소보의 독립을 강력하게 반대해요. 안 돼. 너 독립 못 해. 야, 네가 무슨 독립이야. 그냥 우리 밑에 붙어 있어. 그렇게 하면서 안 되겠다. 이놈들 아예 독립을 못하게 싹을 잘라야겠다. 알바니아계 사람들을 싹 밀어버리자. 그래서 세르비아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알바니아계 사람들 한 10,000명 정도를 대량 학살을 합니다. 야. 그게 코소보 사태예요. 어. 예. 인종 청소라는 핑계로 그렇게 대량 학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나토가 나서가지고 전투기 띄워가지고 세르비아 공격하고 그래서 예. 멈춰져요. 예. 그 다음에 좀 진정이 되고 나중에는 뭐 UN, 뭐 미국이나 어떤 국가들 그런 선진국들 뭐 지지를 받고 승인을 해줘서 코소보가 독립을 하게 되죠. 근데 한 2008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인들은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국가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르비아의 우방국들이 러시아,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들도 코소보를 나라로 보지 않아요. 야. 네. 아직까지도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코소보에는 나토를 비롯해가지고 28개국에서 온 수천 명의 군대가 좀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됐다라고 하니까 다시 이 그 군용차들이 좀 도로에 나와 있고 그런 사진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번호판은 아주 아주 사소한 건데 워낙 뒤에 감정이 많으니까 네. 뭐 작은 거 하나만 건드려도 난리가 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사실 번호판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네. 어떤 역사적 뭔가 어떤 민족적 정치적 의미가 함축이 네. 돼 있어서 예. 그걸 자극을 한 거예요. 네. 누가 우리 편이에요 여기는? 누가 우리 편이냐고요? 누가 착해요? 그 그런 거 억압받는 없어요? 데는 코소보 같은데요. 그쵸. 어. 네. 코소보가 좀 약자.
네. 두 분 중에 누가 착하세요? 착하긴 2%가 착합니다. 아, 진짜 저는 착합니다. 제가 봐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저는 착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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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음. 조금 시간이 남아서 예. 간단하게 네, 하나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은 예. 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요거 우리 지난주에 한번- 봤던 예, 거예요. 예. 지난주에 짧게 훑고 가긴 했었는데 해고보다는 좀 고용에 훨씬 더 익숙했던 그게 잦았던 기업들이 해고 구조 조정으로 자세를 돌렸다. 이거 충격이다 하는 기사 있었다 하면서 보여드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제 그제 들어서 이제 국내 뉴스로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기술 기업들이 해고를 많이 하고 있다. 우리는 일주일 빨리 알았는데 네. 네. 뭐 그랬다는 얘기 잠깐 하면서 아, 우리가 먼저 알았다. 예. 그러면서 이어지는 뉴스입니다. 네. 아마존까지 이번에는 야, 아마존까지 음. 직원 10,000명 해고 계획을 해왔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네. 근데 아마존이 이번 주부터 약 10,0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란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의 감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채용도 안 하겠다. 근데 인력 감축까지 하겠다. 대략 아마존 전체 직원의 3% 정도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창고, 운송 뭐 포함하면 전 세계 전체 인력의 한 1% 되는 그런 규모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코로나 예. 기간에 직원 수를 대폭 늘렸는데 실적이 부진해서 뭐 뻔한 내용이긴 한데 네. 이 실적 부진에 또 영향을 준 게 바로 강달러, 달러 강세라고 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요 제가 초록색 윗줄을 쳐놨는데 네. 지금 3분기 9월 30일 기준 달러 지수가 작년 3분기 대비해 가지고 평균 16.7%가 상승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강달러가 미국 기업에게 손해를 보게 했다고 요거를 보시면 좀 보세요. 이게 아마존의 실적입니다. 나빠지고 있다는 그림입니까? 그 달러 강세가 아마존에게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2조 원? 예. 내 손해를 줬다. 어. 근데 이게 표가 이렇게 가죠. 예. 근데 제가 아까 초록색 부분 반비례하죠. 아. 네. 수입 가격이 비싸져서 그쵸. 미국 수출업체들의 해외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예. 현지 통화로 이 해외에서 수익을 받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약간 미국 아마존인 같은 뭐 다국적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그 돈을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클라우드 서비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지 통화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을 받아서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겠지.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네. 바꾸면 달러로 줄어든다. 표기된 매출이 준다 자꾸. 수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득이죠. 구매력이 증가하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기사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지금 화면 보시면 네. 미국 시장 분석가들이 달러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은데 요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달러 강세로 S&P 500 기업들의 수익률이 지난 2분기 2% 상승에 비해서 한 5에서 6% 정도 감소할 거다. S&P 500에 좀 해외 진출이 많은, 좀 해외 연관된 기업이 전체 한 30% 되는데 기술 재료 분야가 가장 취약하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추정했다. 예, 그런 기사가 있었고 이게 어젠가 오늘 나온 기사, 이거는 좀 된 기사네요. 예. 이 기사도 달러화 상승이 뭐 미국 3분기 기업 수익에서 100억 달러 정도를 날려버렸다. 네, 우리 돈으로 하면 13조 원, 14조 원. 열심히 돈 벌었는데 달러로 환산하니까 조그만해졌다 이거죠. 네, 그런 기사가 있어서 그럼 어디 기업들이 좋은 거? 미국 기업은 달러 강세라서 저렇게 힘들고. 안 주고. 한국은 그리고 뭐 한국 기업들은 경기 나쁘다고 뭐 안 좋고. 실적 나쁘다고 그러고.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 수입하는 기업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기업. 네, 그래서 그런 기사가 있었다. 진짜 근데 미국은 그 정리해고가 네. 진짜 한 군데서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요즘 저런 기사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미국 기사 중에는 어디도 해고했다, 뭐 맞아요. 어디도 해고했다. 왜 미국은 저렇게 정리해고를 맘대로 하는
비인간적인 나라이고 저렇게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하면 근로자의 삶이 피폐해질 거고 근로자의 삶이 피폐해지면 뭐 기업들도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왜 세계 최강의 국가일까요? 또 뽑을 땐 또 왕창 뽑잖아요.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자신 있게 뽑는 거죠. 그럼 마음대로 자르는 게 필요하게 한 겁니까? 마음대로 뽑으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차이가 있죠. 우리는 고용의 안정성이 높지만 한 번 뽑으면 끝까지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런 아, 거는 진짜 필요할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하는 거고 미국은 정리해고가 잔인하게 정리해고를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뽑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또 버리고 직원이 껌입니까? 대신에 다 돈도 장단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돈도 잘 올려서 주고 그리고 뭐 작은 뭐 기업이건 예. 큰 기업이건 뭐 굳이 해고라고 안 해도 승진을 안 하면 나 이제 짐 싸서 나가란 얘기구나 뭐 그런 인식이 아주 잘 박혀 있죠. 그러니까 제도가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수시로 예. 자를 수 있으니까 예. 또 근로자들이 하루 종일 긴장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 근로자들은 행복하지 않은데 기업은 잘 되는, 나라는 잘 되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다 했습니다. 준비해온 거. 다 했습니까? 네. 네. 코소보도 자, 걱정이고, 코소보, 예. 네. 인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오늘 이코노미스트 그 기사 인구와 관련한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같으면 안 쓸 기사예요, 없을 기사예요. 예. 이른바 야마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전 세계적이야. 아니 그러니까 인구 문제에 대한 결론이 예. 괜찮아, no problem, 걱정 없어. 그치 우리는 진짜 그런 기사 안 써. 그러면 기사 안 쓰지. 안 쓰는 게 아니고 킬. 혼나지. 그렇게 뭐, 야 이거 기사라고 지금 가져왔냐? 야, 인구 팽창이 문제든가 어. 인구 감소가 문제든가 둘 중에 하나로 방향을 잡아야지. 뭐 많이도 안 늘고 있고요. 그렇다고 감소할 것도 아니니까 괜찮아요. 다른 거나 걱정하세요. 재밌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예. 그런 참 국내에서 볼 수 없는 뉴스. 국내에서는 네. 진짜 그런 뉴스들이 언더스탠딩에는 볼 수 있습니다. 언더스탠딩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이 뭔지 잘 모르겠다. 네. 도대체. 그런 뉴스들. 네. 그러나 좋은 뉴스들. 네. 잘 생각해볼 들었습니다. 만한 것들 가져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보고 엔딩 하라고요? 네. 광고 하나 보시고 보고 오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이준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뭐 즐거운 목요일 음. 글로벌 라이브 이어보시고요. 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까? 아, 갑자기 우울하네. 수요일이었답니다. 자, 내일은 목요일인 줄 알고. 수능 날이에요. 수능. 수능. 네. 수능 잘 보시고 진짜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볼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는 수능 보는 날 전날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웃기지 마요. 학력고사 봤잖아. 야, 저 학력 그러네. 그렇다. 학력고사 보는 날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가 전날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야. 누웠는데. 그래서 진짜 새벽 3시까지 못 잤어요. 그래서 다 큰 고3이 엄마 품에 가서 진짜로. 어머나. 그래서 거기서 잤어. 우리 승찬이가. 예. 승찬이 엄마 품에. 처음으로 큰 고등학생이. 근데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 그날은. 갑자기 12시가 딱 됐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갑자기 모든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도 뭐 대충 잘 되더라고요, 뭐. 여러분 수능 시험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 예. 저 때만 해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여러분 세대에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잡아봐야 별 수 없습니다. 진짜로. 아니 연봉을 얼마를 받아야 집을 삽니까? 네. 어차피 이 자산의 형성은 이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각자 장사를 하는 거라서 네. 시험 잘 못 봐도 됩니다. 진짜 이제는 맞아요. 맞아요. 그냥 경험 삼아 한번 편하게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할 시험은 아직 멀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험 편안하게 주무시고 네. 봐요. 뭐 공부 잘한 사람 못한 사람 결국 다 여기서 모여서 있잖아요. 관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네. 시험 잘 보시고 저희는 내일 저희는 또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놀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